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양호한 경제지표의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시각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중 갈등은 여전하고 또 폭동 사태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여전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차 한 대를 씌워놓은 것처럼 호재에만 반응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스닥 혼자 지금 상승 전환을 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됐죠. 187만 명가량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10만 명가량 높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지금 시장이 하락 출발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내용들 전달해드릴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황금연모 트레이더 그리고 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연모 트레이더님 함께하는 날인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저께죠. 제가 어저께 서울의 중심인 종로에서 명동에서 충무로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네. 차를 타고 가고 또 걸어간 거리도 있는데 이제 일 때문에 가는데요. 예전에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상황들. 예전에는 우리 중국인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거리에 많은데 도시가 표현이 조금 과할지 모르지만 죽어 있다. 이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도로가 한적합니다. 도로도 한적하고 우리가 이제는 뭐 커피숍을 간다거나 음식점을 간다거나 하면은 얼마 전부터 혼술 혼밥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혼자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2인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다 문화가 바뀌었는데 세상을 지배해왔던 그동안에 편리했었던 이런 문화가 다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도시가 너무 적막한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너무 활활 타니 정말 매일 증시를 보고 있는 저도 어제 같은 경우 저도 정말 손실을 입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상반된 흐름이다. 과연 어디에다 발을 맞춰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목요일이면은 사실은 조정을 받을 때가 됐어. 이렇게 와도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올라가고 하는데 오늘은 왠지 조금 중요성이 더 많아지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시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황금연모 트레이더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고요. 준 차장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오늘 오랜만에 그 회사 원래 구내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잠겼었다가 네, 이번 주부터 아마 문을 여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한번 가봤는데 원래 저녁에는 사람이 없긴 하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원래는 이렇게 뻥 뚫린 이렇게 테이블이 쫙 있는데 다 이상한 골판지 같은 걸로 되게 어설프게 칸을 막아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과 약간 접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런 걸 보면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느꼈는데 뭐 아무튼 일단 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오늘 다 같이 힘내서 1시간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준 차장님이 그 얘기하실 때가 제일 재밌어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빨간불 켜고 있네요. 크루드 오일은 파란불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2% 강보합입니다. 3,11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 상승입니다. 9,73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6% 내림세입니다. 36.6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9% 오름세입니다. 1,70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4% 오름세입니다. 1.126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본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상승 전환을 했고 다우와 S&P도 장 초반에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보 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자, 준 차장님과 오늘 시장 흐름 좀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오늘 뭐 본장 같은 경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하락 출발한 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좀 핑계 아닐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어떤 지표가 나와도 네. 제가 볼 때는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마감할 때는 상승 마감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 리플레이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서 막 물가가 과도하게는 오르지 않은 이 상태인데 제가 볼 땐 막 리플레이션이 시작되는 상태인 걸로 보여요. 이 리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고 네. 유로 및 다른 통화들은 강세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자산 상품들이 오르고 주식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이 좀 활황을 보이는 특히 이머징 시장, 뭐 네. 신흥국 시장이 더 강세를 보이는 시장인데 제가 볼 때 그 시 딱 초입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더 오를 여지가 네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지금 미국의 이런 경상수지나 미국의 이런 재정 상태를 보면은 달러가 88, 89, 이 달러 네네. 인덱스가 88, 89 정도여야 맞다고 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보다 10% 정도 더 절하가 돼야지 되는 거라서 저는 달러가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보이고 달러가 내려간다는 게 결국 주식시장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리플레이션, 이 상황이 지금 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다른 통화, 유로나 다른 통화들이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소식들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다가 나스닥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09% 하락한 26,246포인트, S&P 500 지수 똑같이 0.09% 하락해서 3,119선 지나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0.20% 상승해서 딱 9,700선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다우존스와 S&P 지수 모두 그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미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쓰나미 계속되고 있죠. 11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잠레스 클라임,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10만 건 오른 188만 건 약 제시가 되면서 지금 증가세가 좀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지금 미 증시는 조정을 그렇게 크게 받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항공주와 카지노주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9% 이상 급등,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6.5%, 윈리조트, MGM 리조트 모두 2%에서 3%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주와 카지노주의 상승은 말씀드렸듯이 경기 회복의 기대감, 경기 회복의 조짐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군들이 지금 상승세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좀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외신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항공기 취향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나서면서 중국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원래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여객편 운항을 불허를 했었고 미국이 보복성 제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어제 중국편 여객기를 오지 마, 미국에 오지 마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건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중국이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이 중국의 민용항국 총국은 이 미국 항공사를 포함해서 현재 중국에 취항하지 못하는 항공사들도 주 1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목적지를 선택해서 보고하라라고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매주 한 편으로 제한했던 항공사들의 국제 노선을 조건부로 매주 2회로 늘려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중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이 국제편의 운항 확대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정말 어제 미국의 조치로 인해서 바로
바로 이런 결정을 내렸냐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이 미국 정부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운항 금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렇게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중국의 취향객 전면 중단 같은 조치는 중국과 패권 다툼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었고 양국 간의 갈등이 군사, 외교 그리고 다방면 경제적으로까지 지금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갈등 완화의 목적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유럽 중앙은행 소식인데요. 방금 전까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가졌죠. 유럽 증시에서는 이 회의 결과를 관망하는 심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ECB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6천억 유로, 약 820조 원 가량의 채권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 규모보다 대폭 확대된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PEPP,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인 PEPP라고 정해져 있고 이날 결정으로 이 PEPP의 총 규모가 1조 3,500억 유로, 즉 1,024조 원가량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ECB는 원래 이 PEPP 운영 기간을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내년 6월까지 늘리겠다라고 말한 데다가 코로나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 PEPP를 통해서 순자산 매입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결정을 오늘 회의에서 가졌습니다. 앞서서 이 PEPP 시한 최소 올해 말까지였는데 내년 6월 말까지 늘어났고 또 예상된 채권 매입 규모도 원래는 600조 원대에서 지금 800조 원대로 늘어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더 파격적인 부양책을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내놓았고 기준금리는 현행인 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ECB의 이러한 결정 때문에 지금 유로 그리고 유럽 국채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준 차장님 말씀처럼 지금 약달러세가 보이면서 유로나 다른 통화 채권이나 다른 통화에서는 지금 강세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트레이딩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력 시위로 미국의 실물 경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 증시가 거침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면서 시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망가졌다, broken이라는 단어가 이 CNN에서 나왔는데요. RSM 인터내셔널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월스트리트와 실물 경제의 단절이 이렇게 심한 때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더는 실물 경제에 부합하는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언젠가 대중들은 이 시장에 조작됐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슐러 예일대 교수 역시 지금 주가 급등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에 취약해졌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이 CNN 비즈니스에서 말하기를 지금 연준의 유례없는 경기 부양 조치, 유례없는 막대한 자금의 유동성과 지금 증시 상승세를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지금의 증시를 부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 증시가 향후 1년 동안 20%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은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게 지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입니다. 지금 CNN 비즈니스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실물 경제와 증시가 부합하고 있지 않다. 지금 따로 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를 이용해서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주가가 이상할 정도로 오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어쨌든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언제까지 이 심리가 버텨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장관이 오펙 플러스의 결과에 따라서 내달 국제 원유 시장이 1일 300만에서 5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원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 부족, 공급 과잉 현상에 시달려왔죠.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와 산유국들의 유기적인 감산 덕분에 5월의 공급
과잉은 예상치였던 하루 2천만 배럴이 아니라 하루 70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4월에는 저장 탱크가 꽉 차는 현상이 좀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달에는 수급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장관은 현재로서의 수요 공급 그리고 감산 합의를 감안해보면 내달 7월 달에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며 6월 이후에도 일일 970만 배럴의 감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아직 협의 중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일 300에서 500만 배럴 감산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또 오펙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감산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9일에서 10일까지 열린다고 어제 또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또 다른 소식통에서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번 주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가 시장에서 좀 관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 현재 상황을 잠깐 살펴보시면 네. 화면이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한 10분 전에 확인했을 때는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이 에너지 장관이 말하기를 970만 배럴 감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는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유가 투자자들이 좀 악재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황금연모 트레이더님과 쭌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먼저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또 미국의 경제 지표,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들은 굉장히 또 호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 어떻게 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은 좀 이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힘이 좋은 시장인데 연모 트레이더님부터 전략 한번 주시죠. 사실 지금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지만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매수를 할 거면 저 밑에서 했어야지 왜 지금 자리에서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내 선물 시장이 어저께 삼성전자가 한 7% 정도 오르면서 거의 11포인트, 네. 선물 시장이 11포인트 오른다는 것은 아주 큰 시장의 변화, 아주 과대 낙폭이 생겼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속 상승을 보이다가 막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이 큰 종목군이 시장을 떠받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지수 종목군들 별로 없으면서도 이렇게 급등하는,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러나 그 흐름이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 갭 상승을 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S&P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제가 이거 매도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어제 이 밤에 보면은 약간 묻지마 같은 흐름이 어제 9시 10분부터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대략 새벽 5시에 음봉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근데 음봉을 하나 떨어뜨리고 오늘 아침에 출발을 할 때 그냥 그 음봉의 여파로 주춤 거려 있는데 차라리 개파락도 아니고 또는 추가 갭상승도 아닌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S&P에 누군가가 강력하게 매도로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사실 우리 월가의 가장 그 큰 손 대가라고 한다면 워렌 버핏인데 네. 워렌 버핏도 그 유능한 투자자도 얼마 전에 손절을 했다라는 네네. 게 있잖아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증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국민은 폭동이 나든 말든 나의 배는 불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워렌 버핏 같은 분도 그렇게 손절을 하고 또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라는 이상 과열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거는 신포도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우가 포도가 먹어야 되는데 못 따니까 저 포도는 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장이
수익을 들어가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도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너무 고점이거나 불안하니까 빠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투자자들이 대개 제 생각에는 5월 달에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뭐 매수의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손은 안 나갑니다. 솔직히 손은 안 나가는데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제한서 로스컷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거를 정해놓고 그래도 매수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증시가 과열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쉽게 또 매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 그렇겠죠. 이제는 조금 조정이 나올 때가 됐는데 하는데 계속 오르고 이런 상황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춘차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증시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새로운 그 자금원이 생겨난 거예요. 요번에 네. 그 폭락장을 계기로 주식을 전혀 안 접해본 사람들이 대거로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은 지금은 이제 빠질 때구나 그래서 빠졌는데 그 자리를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다 메웠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안정됐나 보다 하면서 이제 뭐 빠졌던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으니까 전보다 훨씬 더 고점으로 네, 갈 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만약에 뭐 항상 코스피가 뭐 3천 간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만약에 간다면은 이번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네네. 많기 때문에 이 전체 파이가 커진 거네요. 그렇죠. 없던 새로운 네네. 수요가 생긴 들어와서.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증시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증시는 더 오른다고 보고 저는 네. 여기서 그냥 다른 얘기 너무 맨날 똑같은 뭐 유동성이 더 많아져서 네. 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오늘은 좀 디지털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디지털세가 며칠 전부터 지금 간간히 지금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지금 원래는 이제 프랑스에서 올해 6월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뭐 미국에서 뭐 24억 달러 뭐 와인과 뭐 이런 거에 네네.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 이러면서 잠깐 접었다가 그렇죠. 뭐 OECD에서 이 디지털세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OECD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우리는 그거에 따르겠다라고 프랑스가 이렇게 약간 유예를 지금 둔 상태예요. 네. 근데 디지털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런 세금 이런 것들이 너무 전통 기업들한테 조금 불리하게 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 지금 증시나 실물 경제를 이끄는 거는 미국, 특히 네. IT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저만 해도 뭐 어디 오프마켓을 가질 않아요. 모든 걸 다 디지털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고 뭐 하기 때문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의 삶이 디지털에 의존할 수밖에 네, 없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이제 디지털세는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디지털세가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증시를 계속 오르다가 이 디지털세가 어떻게 보면 빌미를 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 OECD에서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네네. 올해 말이나 아마 2021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제시안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때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빌미를 주지 않을까, 또 약간 조정의 빌미. 근데 이게 뭐 디지털세를 과세한다고 해도 사실 수요가 위축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IT 기업들, 대형 IT 기업들의 약간 현금 흐름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현금 흐름이 조금 줄어드는 요인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걸 핑계로 약간의 조정을 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주식시장을 조금 강세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다른 거는 조금 줄 여지가 조금 없다. 그 정도로 좀 강세장으로 보고 있는 지금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너무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진짜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업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빌미를 준다면은 이 디지털세가 조금 빌미를 이렇게 조정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조금 좀 긴 견해고 또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동차의 이제 산업 구조 지금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대형 뭐 아우디, 벤츠, 뭐 닛산, 도요타 지금 다 구조 조정이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구조 조정이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가 없던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불고 있던 바람을 조금 더 크게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이 전기차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가는 단계예요. 지금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닛산도 우리나라에서 16년 만에 철수를 하기로 하고 네, 스페인 네. 공장 닫고 미국 공장 줄이고 뭐 아우디도 6천 명 이상 뭐 감축을 한다고 하고 지금 다 10,000명 내지 10,000명 내외 정도의 감축을 지금 계속 그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동차 시장 자체가 2017년에 이제 정점 이제 최고점 판매 수가 한 9,200만 대 이 정도 찍고 그 뒤로는 계속 하향 추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향 곡선을 그리는 와중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이 자동차의 그 전기차를 72% 정도로 네, 네. 올리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사실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 그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부품 수가 한 3만 개 정도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거의 한 40%, 60% 한 16,000개 정도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정 과정이 단축이 되고 공정 과정이 단축되면 당연히 인력 감축은 그쵸.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고용 시장이 조금 더 위축되는 게 있어서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고용의 그 조정의 빌미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조금 이건 좀 길게 봐야 되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간에 걱정할 건 아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세랑 이런 자동차의 이런 큰 구조 조정, 산업 변화 이런 게 조정의 이제 빌미를 줄 것 같다. 네. 하지만 이제 조금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보면은 주식 시장이 조금 대세 상승세로 어떻게 보면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멀리 보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일단 디지털세 부과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좀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할 힘이 남아있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또 잠시 그냥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미증 씨가 지금 굉장히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S&P보다 지금은 나스닥이 사실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폭락장 이전까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지금 지수 선물을 보니까 이 폭락 이전에 최고가 9,780포인트인데 지금 9,73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S&P 500에 비해서 좀 이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른데 S&P 500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뭐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셨는데 얘도 더 갈까요? 그러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기술주가 나스닥이고 S&P 같은 경우 대형주로 네. 분류하지만 돈은 난 대형주만 갈 거야. 난 기술주만 갈 거야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어디서 들어왔든 간에 유동성 자금으로 올라가고 네.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증시는 경제의 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춘장님 대세 상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기업들은 다 구조 조정의 그러게요. 비대면으로 가야 되고 네. 제대로 영위를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 지금은 어떤 기대치에서 올라왔다면. 여기에 이제 다시 또 재가동되는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나오면 나스닥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은 증시의 가장 악재는 뭐겠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또 가장 호재는 너무 많이 빠졌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다까지는 아니야. 왜 이렇게 오르지지? 너무 많이 올랐다까지는 안 가고 있어서 아직은 그래도 좀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춘창님도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도 뭐 거의 뭐 비슷한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IT 이쪽 그 기술주가 한 2주 전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네, 보이다가 네. 그 뒤로는 이제 그 경기 순환주라고 하죠. 이제 그동안 조금 많이 빠져 있던 네, 네. 그런 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바톤 터치가 네, 네. 일어나면서 계속 그냥 계속 돈은 들어오니까 상승은 일어나고 있는데 돈이 그냥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냥 네. 옮길 뿐이지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주건 S&P건 저는 그냥 다 같이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오를 때 뭐 하루에 시장에서 누가 더 많이 오르고 누가 더 조금 오르냐의 차이지 지금 상황에서 다 같이 오르고 있고 조금 이제 키를 맞춰 가면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지금 이제 36달러 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1%가량은 빠지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준 차장님 관망 그리고 연모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네요. 연모 트레이더님 매도 보세요. 네. 그냥 완전 단순 트레이딩 개념으로 저는 본 겁니다. 사실 어저께 원유 재고 발표에 원유 재고에 대해서는 좀 좋게 나왔죠. 네. 좋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면은 이 재고 발표는 중요하지 않다. 재고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재고 때문에 시장이 크게 움직였었던 거는 벌써 한참 전 얘기예요. 그쵸. 지금은 우리가 5월 달부터는 감산 얘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사실은 정말 너무 많이 아까 우리 이 생수병 값, 생수 물 한 병 값도 안 됐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죠. 누구나 다 지나가면 그때 살 걸. 그죠? 그때 살 걸. 근데 선물 시장은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물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선물 시장에 이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샀었더라면 그때 부자가 됐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냥 심리적인 측면에 본다면은 예를 들어 지수가 조정의 흐름이 우리 국내 시장도 확 빠지질 않잖아요. 네. 주춤주춤 거릴 뿐인데 나스닥이나 S&P가 강한 하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오일 같은 경우도 뭐 급변동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전체적으로 오늘 일봉 보면 이제 일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일봉으로 한 9일 정도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네.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화면에 보여드린 게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절반의 가격인 99.37을 이탈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조금 더 내려갈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오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현재 구간에 조금 뛰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뛰지 못하고 있어서 시장의 눈은 통화 쪽에 들어가 있지 원유 시장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다. 그냥 원유는 결국 또 그냥 오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다라고 보여져서 매수에 대한 힘보다는 매도에 단타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매도의 힘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통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매수의 에너지가 크지 않다, 오히려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관망성 매수인데 저는 막 이렇게 계속 시기가 격해지는 걸 보면서도 네. 막 그런 사태에 대해 걱정보다도 자동차 오일 수요 좀 생기겠네. 약간 계속 기름 이런 식으로 쓰겠네. 생각이 드네. 뭐 탱크 또 연습하겠네. 막 이런 식으로 들어서 좀 네. 오일이 더 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 뭐 이라크하고 나이지리아는 일단 5월달 감산량을 못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랑 사우디가 너희 감산 안 하면은 뭐 앞으로 추가적인 뭐 감산 계획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경고성을 줬다고 해서 네. 감산을 그렇게 다 하지도 못했는데도 오일이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감산이 조금 더 나오면은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지금 그 옥시덴탈 그 회사에서 네. 해상 유전이 있는데 그게 네. 이제 허리케인 지금 이제 7월, 8월 이제 6, 7, 8월 이때가 이제 허리케인 시즌 그래서 네. 그때면 해상 유전들이 이제 가끔 가동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옥시덴탈에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다 대피시키면서 유전이 조금 중지가 됐더라고요. 네. 그 조업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은 생산량이 조금 더 뭐 미약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생산량은 조금 줄고 계속 수요는 살아나고 있으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뭐 90% 이상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거의 뭐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근데 너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드려서 네, 아무튼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공급 쪽으로는 조금씩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억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허리케인 뭐 이런 걸로도 조금 더 공급이 줄어들 여지가 있으니까 오일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또 오펙 플러스에서 이 감산에 대한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들었다시피 러시아의 노박 에너지부 장관이 다음 달에는 원유 시장이 하루에 300만에서 500만 배럴 가량의 공급 부족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한 1시간, 2시간 전쯤에 정해졌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그리고 ECB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라가르드 총재가 어떤 인터뷰 내용을 가졌는지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의 반응에서는 유로의 강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국채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입 비용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1.56%에서 1.4% 하락하면서 국채가가 오르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참고해 보시고 라가르드 총재가 이 회의가 끝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유로존이 지금 전례 없는 위축에 직면해 있다. 이 바닥 탈출 신호는 있는데 개선세가 경제 지표가 추락한 속도에 비해서 너무 미지근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가져봤는데 유로존의 경제에 대해서 올해 8.7% 위축하고 2021년에는 5.2% 반등할 것이다. 그 다음 해에는 3.3%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올해만 8.7%가 위축이 되는데 그 다음 해와 다다음 해가 합친 것만큼 회복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런 유로존의 경기 위축이 좀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 같고요. 이 라가르드 총재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ECB는 제 역할을 할 것이고 각 회원국들도 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ECB 채권 매입 정당성에 대해서는 좋은 해결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좋은 해결법이라는 말에서 쫀 차장님 말씀하신 디지털 텍스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이 막대한 경기 부양 자금을 대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이 거덜나면서 어디서 이런 자금을 끌어올 것이냐라는 게 지금 유로존이 직면해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디지털세에 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미국과의 갈등도 점차 표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딩 타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골드는 오늘은 다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71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의 우리 두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방향이 갈렸네요. 우리 연못 트레이더님 매도, 준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연못 트레이더님 먼저 전략 주시죠. 우리가 증시가 불안하고 했었을 때 안전자산으로 올라왔었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에 대한 것 때문에 또 골드가 올라왔고 또 대체 상품으로도 올라왔고 그랬는데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골드하고 실버가 가장 강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국채가 아주 강하게 빠집니다. 그 얘기는 안전자산의 위치를 일단 좀 상실하고 네.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가 발표할 때 골드하고 국채 선물이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의 경제 지표가 나올 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골드하고 국채거든요. 뭐 오일 이런 유로 이런 쪽이 아니고 유로는 그냥 유로존에 대한 어떤 지표 발표라든가 이럴 때만 강한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 고용지표 발표 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근데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골드를 우리가 뭐 2,000불을 갈 것이다 막 얘기가 많았어요. 1,800불, 2,000불 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많았는데 그게 가려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정말 골머리를 더 증시가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증시는 지금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리둥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반면에 골드는 결국 또 자기 자리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물은 뭐라 그래? 변동성 매매라고 하죠. 네. 그냥 원웨이 매매가 아니라 변동성, 고점이 반드시 있고 저점이 반드시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게 해외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현재는 그런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성 또는 뭐 물론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은 과거 같으면 골드가 상대적으로 또 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달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안전자산 또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급부 이런 것들이 다 좀 소멸되었지 않나라는 걸 보여줬을 때 1,700불을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1,700을 깨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깼어요. 깼는데 깨고 돌려세우는 힘이 너무 약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깨야 됩니다. 더 깨서 매수자들이
1,700불 깨면 올라갈 거야라고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한 번 더 세게 빼야지 그들의 손절매가 나오고 그렇다면은 그 이제 저의 시나리오인데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주가가 한 번 정도는 약간의 고점을 좀 알릴 수 있는 약간 역사이클 같은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안전자산에 그동안에 몰렸던 수요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도 좀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1,700달러를 깨야 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깼다가 다시금 조금 그래도 지지를 받고 좀 올라왔는데 이 에너지가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매도로 진입을 한다면 어디 선에서 좀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의 매도를 들어가는 자리는 이 차트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네. 지금 이게 골드의 네. 4월 달부터의 지금까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방향보다는 사이클이 있죠. 그냥 오락가락 이런 오락가락 사이클이거든요. 최고가로 갔었던 구간이 1,778 정도가 되고 네. 최저로 갔었던 때가 여기 4월 달에 형성되었었던 1,670불인데 저는 이 자리를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단부를 온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캔들이 우리가 보통 추세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추세는 그러니까 왼쪽 어깨보다 머리가 당연히 높아져 있겠죠. 네. 근데 점점 어깨가 낮아져 있는 상태가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1,700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심리로 들어오는 자리가 결국 매도를 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뭐 큰 그림, 작은 그림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거의 어저께죠 6월 3일이 네. 어제 9시 무렵에 이 고용지표 나올 때 급락을 했었고 지금 와서 이렇게 찾아왔다가 다시 그 자리를 못 넘고 내려가고 있어서 저는 1,715 정도만 와도 그냥 매도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매도하는 포지션은 1,715선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 일단 드렸고요. 뭐 조금 긴 관점, 지금 당장의 위치는 아니겠지만 1,670선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저는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아요. 빨리 여기서 갈 것 언제든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70선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황금연모님의 1,715 매도 받고 네. 1,700 매수. 보니까 요즘 좀 한 달 동안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근데 1,700 그래도 1,690, 1,700은 좀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근데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은 확실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달러 약세로 인한 전체적인 상품 가격들의 이런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가격 상승이 일단 일어날 거라고 보고 일단 오늘은 제가 골드뉴스를 좀 찾아서 요즘 계속 없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호주가 세계 2위의 이제 골드 생산국인데 이제 호주의 대형 이제 자원 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신규 광맥 찾는 거에 지금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을 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해서 사실 뭐 에너지 기업도 그렇고 자본 지출을 다 줄이는 형태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쪽 광산 쪽으로 지금 자본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얘네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골드 가격이 상당히 지금 높아서 채산성 대비 마진이 상당히 높고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볼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자본 지출을 하면서 새로운 신규 광맥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신규 광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10년간 평균을 보면 10년 동안 지금 지난 10년을 보면은 지금 대형 광맥을 찾은 케이스가 한 25케이스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을 보면은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수요 대비 조금 생산이 부족해서 이쪽 빨리 신규 광맥을 조금 찾아야 돼서 이런 측면으로도 어떻게 보면 골드가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증시 자금도 지금 새로운 수요가 몰리면서 이렇게 조금 급한 상승세가 올라왔다고 보는데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아요. 그 4월 1일부로 러시아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매입하는 양을 중단했거든요. 네. 매입을 중단을 했는데 그 중단이 되고 이제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새로운 매입이 이제 매입 증가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1분기 금 매입량이 지난 5년 평균을 상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러시아도 그 유가가 이제 바닥으로 가면서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금 매입을 중단한 건데 러시아가 다시 금 매입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의 한 단계 또 도약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어서 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1,900
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1,800을 일단 테스트할 테지만 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일단 한 달 동안 1,700, 1,750 요 정도 박스권으로 갇혀 네, 있는 네. 걸 봐서 조금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 걸 감안하면은 이제 황건희 연모님의 1,715 매도, 1,700 매수 요 좁은 레인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의견이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또 이 신규 금 광맥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이제 러시아 측에서 또 이 금매입을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또 금매입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조금 잠잠해지면은 금매입을 조금 더 늘려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금값을 조금 지지해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금전문님의 황금전문 트레이더의 1715에서의 매도 받고 1,700달러에서의 매수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차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중국이 금 수요가 제일 많죠. 그 중앙은행의 매입량으로 보면 러시아가 1등이고 중국이 2등. 네, 네. 그럼 중국이 금이 많아서 내다 판다 뭐 이런 뉴스는 없을까요? 그런 거는 아직 못 봤는데 네, 중국도 근데 뭐 매입량은 조금 줄였겠죠.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매입량을 줄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자본 확충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가 해외 선물에 지금은 막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한 4, 5년 때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중국이 그때 금을 갖다 파는, 그러니까 1,200불을 한번 깬 적이 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정말 쏟아지는 물량이 로스컷이 나올 때 그때 뉴스 하나가 중국에서 금을 팔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돈이 부족하면 금을 팔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항상 우려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금을 내다 팔진 않는지 앞으로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유로 FX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가 굉장히 또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거의 2주 넘게 빨간 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또 길게 올라오고 있네요. 자,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연문 트레이더님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자 일단 이 시비가 이 PPP의 규모를 확대를 하면서 이런 또 유로가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연문 트레이더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너무 올라왔을까요? 그렇죠. 유로는 금과는 좀 다른 성질을 네, 가지고 네. 있죠. 달러 대비 유로가 훨씬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화면에 이거 한번 배치를 해놨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떨어질수록 유로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적인 모습을 네. 가지고 있죠. 근데 달러의 일봉을 보면은 지금 8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 유로는 일봉이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유로존에 대한 금리 결정이 나면서 추가 상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가 추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평균 12시가 넘어가면은 달러가 다시 약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로가 지금 보면 막 엄청나게 갈 것 같다 보이지만 골드도 아마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12시 나오면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로나 골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유로는 많이 올랐다면 12시 넘어서부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이고 골드 같은 경우 약간의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아직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더 하락할 자리는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온 속도로 봤었을 때는 일단 조금 오늘의 정점은 거의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썼죠. 바람 부는 방향으로 소변을 보고 네, 바짓가랑이에 젖었다고 네. 화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래를 한다면 상승 탄력이 둔화되니까 매도로 짧게 하셔야 되고 매수로 먹기 힘들죠. 그러니까 툭 빠졌다가 지지선이라는 것을 유지를 한다면 그것 때는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매도성 관망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성 관망 의견 주셨고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22의 이제 PPP 확대 네. 규모가 또 예상보다도 높았잖아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제 2차 부양책이 나왔는데 예상은 이제 1,000억 유로였는데 1,300억 유로로 거의 30% 이상 네, 네. 또 증가해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이런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대담하고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유로도 조금 더 상승하는 기운이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 뭐 그 달러 약세 기조도 있고 유로 쪽에 이런 강한
강한 이런 대책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 분위기를 타서 저는 뭐 1.14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정도로 이렇게 유로 기운이 조금 강한데 뭐 한 가지 뭐 문제라고 보면은 아직 이제 그 영국 브렉시트 네. 이런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무역 합의라든지 뭐 금융권 뭐 이런 합의가 남았다고 하는데 금융권 쪽으로 조금 여러 가지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뉴스가 나올 때 조금 흔들릴 여지는 있는데 지금은 일단 기조 자체가 달러가 약세 기조로 가기 때문에 유로가 하락세를 뭐 약간의 조정은 보일 수 있어도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로 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 좀 숨어 있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악재들은 있지만 지금 약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유럽 각국에서 ECB에서도 더 강력한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강세는 더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두 분 여기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연모 트레이더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황금연못 검색하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